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영공에 침범한 한국 무인기에 북한의 국경 초소 등 민감한 정보가 기록돼 있었다며 우리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뭐일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북한이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힌 게 지난 4일하고 한 번은 지난해 9월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는 얘기를 안 타가 이 새해 초반에 이 무인기 도발을 거론하고 나선 거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크게 세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설령 한국에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드론을 날렸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적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도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건데요. 한국의 이런 사건을 두고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도발을 하려고 하면 그 도발에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라고 하는 도발 명분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다음 달 되면 제9차 당대회를 하는데요. 9차 당대회 때는 아마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당귀하게 명시할 겁니다. 그러면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거기에 포함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한테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불량배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적개심을 얘기하셨는데 어제 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은 우리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북한이 그래서 우리 정부 길들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현명하다, 현명하게 잘했다 하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얘기할까요?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얘기할까요? 상급자가 그렇죠.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고 한국을 이제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그 말 속에 그 언어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마치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 형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연명을 위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명을 위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살기 위했다는 거죠. 네. 네가 살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조롱 섞인 평가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인 평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조롱 섞인 평가를 비아냥거리면서 김여정이가 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만일 정부가 침묵하게 되면 이것은 정부가 묵인하에 민간인들이 보낸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정부가 보낸 거는 민간인들이 보낸 거나 똑같은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남남 갈등 일으키는 것도 그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실장님 우리 정부가 이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문제 삼은 첫날에 입장 네. 발표를 4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북 공동조사까지 언급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저자세냐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실제로 좀 남남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국방부 그리고 NSC 또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중첩적으로 보면 이제 서너 번 발표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NSC에서 한 번 정도 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공동조사 말씀하셨는데요. 남북 공동조사는 한국에서만 조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보면은 마치 북한에서 한국에 내려와서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그 무인기가 떨어졌고 어떤 기종이고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올라가서 조사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 공동조사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희는 북한에 떨어진 이 무인기의 실물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이 부품이 민간에서 제작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날린 무인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거죠. 북한에서는 이것을 이제 광산 우라늄 관련 시설도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고 GP도 들어있고 북한의 GP요. 그리고 네. 개성공단도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것이
자산을 이제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 자산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날아간 거 보면 이것은 중국산 기종일뿐만 아니라 그 부품은 알리나 테무 같은 데에서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면 다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조립해가지고 그냥 날려 보내면 되는데 거기에 달려 있는 카메라 수준은요. 그게 이제 무인기가 한 1km 정도 올라가면 건물도 저무로밖에 안 보여요. 게다가 이제 거기에 그 삼성 메모리가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상용 메모리고요. 네. 게다가 이제 그 수신기 부품 그것은 이제 한 2, 3만 원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실시간에 송수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60만 원 정도,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하는 그 무인기가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북한이 설령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간인들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군사용이거나 또는 정부에서 보낸 건 아니라 금방 알았을 거예요. 왜? 그 성능을 보면 바로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근데 북한의 주장대로 만약에 이 성능이 좋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무인기가 대낮에 북한으로 날아간 거라면 그러면 이건 또 우리 군 방공 감시망에 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건 그런 어떻게 비판은 보십니까? 충분히 있고요. 그걸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변명을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무인기가 날아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레이더가 있는데 그 레이더는 전부 다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네. 북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레이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또 넘어가고 난 뒤에는 그게 굉장히 작은 점으로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이제 해야 되면 많은 이제 국방비를 투자해서 더 성능 좋은 레이더를 이제 갖춰야 되겠지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 동안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보냈던 걸로 추정되는 이 낙하물이 발견된 적이 네, 있었잖아요. 북한은 좀 어떤 시설을 촬영을 하려고 했을까요? 북한은 이제 2014년도에 속초, 파주, 백령도 여기에 이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추락해서 그걸 우리가 다 회수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파주에서 이제 회수한 것은 완전히 청와대 내부 시설, 청와대를 찍은 사진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아. 백령도 같은 경우는 우리 백령도의 부대들 전부 다 이제 그게 다 나왔거든요. 2017년도에 인제에서 발견된 이제 북한의 무인기는 사드 기지가 다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공군 기지들이 거기 다 나와 있었습니다. 네. 2022년도 12월 달에 불과 이제 3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경기도와 서울 상공에 5대의 무인기가 나타났는데 그 한 대도 격추 못하고 다 돌아갔기 때문에 네. 그들이 무엇을 찍었는지는 알 수 없고 그중에 한 대는 심지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까지 왔다가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무인기 보낸 것은 한국의 군사 기지 그리고 중요한 자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드 기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북한이 이제 대남 민간 무인기 우리에게 또 보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오물풍선도 있고 아무래도 상공 도발이 조금 대응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상 2022년도 12월 달에 북한이 무인기 5대를 보내고 난 뒤에 군에서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보강을 했습니다. 이제 방공시설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보강을 했는데 네.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북한에서 이렇게 무인기를 보낸다라고 하면 아마 지난번과 같은 그런 그 실패의 그런 작전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작전이 이루어져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보안도 필요하고 경계 태세도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